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2부 166화 그날 거인들의 사투 5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역시나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황효의 큰 귀신이 만들어낸 거대 귀신체와 싸우면서 당당하게 발라버렸던 무커였죠. 이 귀신이 대낮에 먹구름을 끼게 하고 거대 귀신체를 부리는 등 엄청난 능력을 봐놓고서도 전혀 쫄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되려 이렇게 말하죠. 직접 덤벼라.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대낮이라 네가 불리하겠지만 나도 앞발이 하나뿐이니 퉁치자. 나 도망갈 생각 없고 너 죽이고 가야겠으니까 나와라 이거죠. 맞습니다. 무커는 원래 상남자입니다. 예전에 흰산의 추이들이 때로 나타나서 범들을 죽이고 다닐 때도 그랬죠. 흰산에 살던 범들조차 흰산 밖으로 도망가던 그때 무커는 검은강에서 이틀을 꼬박 달려서 흰산에 도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범들을 잡아먹는 놈들이라고 하니 면상 좀 보고 싶어서였죠. 그게 무커의 캐릭터입니다. 서열이나 영토에 관심 1도 없는 무커지만 강한 놈을 보면 흥분하는 상남자인 거죠. 그러나 황효의 큰 귀신이 가진 능력이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달려드는 무커의 이마에 손을 대고 뭔가 술법을 쓰는데 마치 지옥에서 소환된 것 같은 검은 불덩이가 순식간에 무커를 덮어버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순수한 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커는 짐승 상태에서도 추위에 불을 꺼트릴 정도로 불의 내성이 강한데 일반적인 불이었다면 분명 꺼졌겠죠. 검은 불꽃과 점점이 찍힌 모양을 볼 때 귀신으로 만들어진 귀신불 정도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무커가 순간적으로 장소가 바뀐 줄 착각하는데 어쩌면 귀신굴에서 소환된 불귀신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때 엄청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을 조종하는 황효의 밑에 어떤 그림자가 비치죠. 바로 구망의 그림자입니다. 큰 귀신의 정체는 역시나 구망이었습니다. 미호가 큰 귀신의 존재를 언급하고 나서 5년 만에 정체가 밝혀졌네요. 떡밥 회수 확실히 됐습니다. 항마전 당시 전투 과정에서 육체가 소멸되기 직전에 귀신이 빠져나와서 황효의 몸에 기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황효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지만 추이나 흰눈썹은 이 과정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이미 황효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걸 아는 눈치였었죠. 그게 자신의 스승인 구망인 걸 알기 때문에 더 황효를 지키려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오지게 센 귀신이 왜 비녀단한테 당할 때는 가만히 있었대? 그런데 여기서 또 호영의 치밀한 설정이 빛나죠. 도모지는 일부러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어린 상병들만 소집했죠. 귀신이 붙은 놈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구망인들 귀신을 부릴 수가 없고 황효의 감옥은 이매로 개조된 망량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매에게는 귀신이 전혀 통하지 않죠. 도모지는 황효의 귀신 부리는 능력이 무서워서 대비한 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구망 또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환경이 됐던 것입니다. 여튼 돌아와서 구망은 자신이 소환한 귀신불을 다시 걷어들입니다. 딱 보면 거대했던 불길이 구망의 손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커 이마의 눈 4개가 징 하면서 다시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랑사의 길을 받지 않았는데 공명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아린의 명이 구망에게 고만 까불어라 라고 경고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구망은 화들짝 놀라고 과거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오버랩됩니다. 항마전 때 장면으로 보이죠. 흰산의 나무들이 불타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한 무커가 불을 순식간에 꺼버립니다. 불을 끄는 것도 끄는 거지만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날아가 버리는데 그 위력이 엄청나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과거 나왔던 이 장면의 바로 뒷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린이 항마전 당시 불이 경계를 넘은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불이 경계를 넘었구나. 아무래도 나서야겠다. 미안하다. 불길을 잡아라 무커. 이게 4년 반 전에 1부 29화에 나온 장면인데요. 작가님은 그냥 스토리를 다 써놓고 야금야금 푸시는 것 같아요. 앞뒤를 맞춰보면 스토리가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갑니다. 공명한 무커의 뒤로 수많은 개체들이 보이는데 울라를 비롯한 흰산 범들이 공명한 모습 같습니다. 아린을 도와 항마전에 투입된 수많은 병사들로 보이는데 아마 구망은 이때 공명 무커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 같습니다. 상성상 구망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죠. 구망이 격투로 무커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아가 제거된 전투 기계에게 귀신을 통한 정신지배가 될 리도 없고 불로 태워버리자니 오히려 자기 불이 꺼지는 상황이 됐을 거고 결국 이때 싸움에서 패배한 구망은 황효에게 기생하게 된 것 같고 공명 무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커 이마의 눈에 손만 댔을 뿐인데 황효의 팔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푸른 불꽃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까치목골 싸움에서 황효가 외파리가 된 떡밥도 이렇게 회수가 됐네요. 구망은 과거 자신이 졌던 상대를 다시 만난 충격도 있고 숙주의 신체가 타격을 당하자 기력을 잃고 잠들어 버립니다.
무커가 황효에게 막타를 날리려던 순간 목이 떨어졌던 추이가 부활해서 무커를 제지합니다. 재생벌레를 통해 목이 붙었지만 바로 몸을 움직이는 건 불가능이었을 텐데요. 이전 화에서 녹색 단약도 먹고 연기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두 다리로 간신히 서 있을 수 있는 상태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정신 차린 황효가 둘의 난타전을 지켜보는데 말 그대로 거인들입니다. 실제 몸 크기 차이가 이 정도까지는 안 날 것 같은데 극적인 연출인 것 같아요. 다음 화부터는 추이와 무커의 마지막 혈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무커의 죽음이 뭔가 황해의 회상 장면 같은 걸 통해서 그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끝낼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밝혀질 떡밥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